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저는 영끌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적은 자본금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사실상 안녕하세요. 우리도 영앤리치 윤태진입니다. 전월세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20, 3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보금자리로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적은 자본금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실 전문가분 정지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의 신 IMFP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표님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게 언제까지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볼 때 단 한 번도 집값이 싼 적이 없었다. 하긴 맞아. 20년 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집값이 너무 비쌌고 지금하고 똑같이 저돌세 시장도 너무 비싸졌 시장이었거든요. 자기가 살 때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자 하면 항상 비싸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주제가 적은 자본금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지금은 사실상 청약입니다. 청약. 네. 청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플로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계약금이 바로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만약에 3억이라면 10% 정도 아니면 20% 정도가 계약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양가를 아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대출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영끌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DTI라든지 DSR이 또 필요하고요. 대출 제도 중에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가 이번에 완화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딤돌이 있는데요. 서민 실수요자는 9억까지 집값의 시세가 9억 원이 넘는 것은 이 대출을 사용할 수 없고 보금자리론은 6억 이상 되는 건 사용할 수 없고 디딤돌은 5억 이상 되는 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소득 요건도 있는데 그 집값의 가격 요건도 있네요. 이런 대출은 언제 받아야 되나요? 대부분 부동산 계약을 하고요. 잔금까지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대출에 대한 심사는 계약하자마자 심사를 받고요. 2달 뒤에 잔금할 때 대출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는 조금 더 빨리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득 관계에서도 차이가 일단 그렇죠. 나뉘는 것 같아요. 연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의 금액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연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내주고 그리고 금리 차이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돈은 이제 최장 몇 년까지 빌려주는지. 보금자리론이요. 올해 7월부터 40년. 40년이요? 네, 10년부터 40년 사이를 자신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도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기준 8,500만 원 이하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연봉이 된 부부가 결혼한다면 보금자리론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한 사람이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요. 매번 좀 바뀌어요. 네. 소득도 상향되잖아요. 맞아요. 조금씩 높아집니다. 서민 실수요자 기준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보금자리론도 최근에 소득 조건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한 뉴스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HF 사이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억대, 6억대 매물도 지역마다 엄청 여러 개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똘똘한 채 어떻게 고를 수 있을지. 부동산은 바로 사서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래 가치가 나중에 상승하는 지역 중에는 아주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직장,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하고 멀지만 교통이 또 뚫린다면 역세권. 미래 호재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요? 이거 미리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문 기사, 현장 조사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부동산 소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대한 미래 호재를 줄줄줄 외우고 계시죠. 지역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부동산 투자는 시드머니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적어도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억까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매물
금매 같은 것도 뜨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잡는지. 대출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KB 시세라고 하는데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경매 낙찰 있잖아요. 낙찰가보다 낮거나 이럴 때는 금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금매 기준도 모르면 이게 나와도 금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있네요. 네네. 부동산에서는 그냥 금매를 소개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부동산에서 아무나 소개해주진 않죠. 아, 그래요? 살 사람에게만 금매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살 사람처럼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눈빛부터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아, 눈빛. 나는 사겠다 하고 딱 들어가야 되죠. 왜 금매를 찾냐고 하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금매 있나요? 바로 적용됩니다. 쓰는 용어들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당장 팔 1번 물건이 뭐냐고. 1번 물건이 팔려야 2번 물건이 팔려.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뿔장착. 근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요. 너무 비싸요. 그럼 그냥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징검다리 이론인데요. 내가 살고자 원하는 곳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디딛고 가는 거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집이 5억이다. 그럼 딱 5억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1.1%부터 13.2%까지 정말 넓거든요. 그렇지만 첫 집은 대부분 1.1% 정도 될 겁니다. 5억이면 얼마예요? 550만 원. 취득세가 있고요. 중개보수료는 금액에 따라 또 다르고요. 추가적으로 들 비용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조금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집을 살 때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 분들 진짜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은 한 번에 되기 어렵습니다. 계단을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금융 공부도 하고 종잣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재테크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 공부까지 하면서 한 발 한 발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면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울 겁니다. 우리도 영앤리치 오늘은요 아이원 대표님이신 정지영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꿀팁, 꿀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ENK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